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비가 와서 인원이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하셨네. 근데 비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불편했는데 그동안에 백일홍하고 천일홍하고 장미하고 많이 심어놨거든요. 일차로 심어놓은 게 비 온다고 해서 탁 심었는데 비가 안 와갖고 일주일 동안 물진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심어놓고 이렇게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말에 특달래를 가뭄에도 오늘 하루만 참아달라고 한다는 말이 사람마다 모든 환경에 이익이 다르니까 그렇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젊어서는 어떻게든지 돈 버는 게 최고인데 나이가 들고 이러면 한때는 좀 서글퍼지기도 했다. 내가 이거 지금 뭔 짓을 하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또 요즘 TV 보면 세계 각국이 미쳐 돌아가죠. 또 전쟁으로 해서. 그 인간끼리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생존하는 이 동물계 중에서 동족끼리 가장 많이 죽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끼리 저렇게 안 죽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도대체 선은 뭐고 악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들 중국의 징기스칸 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몽골에 징기스칸. 그쪽에서 영웅이니까 그냥 따라서 전쟁 영웅 있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딱 보니까 새로운 다른 각도가 보여요. 뭐냐? 저건 살인 강도지. 이긴 사람으로 봐서는 승자지만 멍청하니 가만히 죄도 없는 가만히 있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 국민을 죽이고 재물을 뺏어가면 살인 강도 안 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많은 저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대 왕을 했던 사람, 정치를 했던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뒤돌아보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라. 나 안 죽으면 되니까 남들 싸우다 죽든 말든 내가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죠? 근데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하고 최근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아침에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 아마 강의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떤 자식 하나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그냥 대학비도 대주고 대학교 졸업하니까 또 사업한다고 하니까 사업비 대주고 재산을 그쪽에다가 막 실어주니까 다른 자식들이 보면 어때요? 눈에 거슬리죠. 못마땅하고 같은 자식인데. 그런데 자식들이 남은 자식들이 반대하니까 나는 이 다음에 제사도 그놈한테 모시라고 할 거고 나이 들으면 거 가서 살 거다 하면 재산을 팔아서 사업해가지고 사업하라고 다 밀어줬어요. 다 밀어줬는데 이제 언간이 재산 정리하고 올라가니까 받아줄까요? 며느리가 못 보지요. 시골 그 노인네 쭈구노가 같이 다니면 시부모라고 하면 창피하지. 같이 살겠냐야. 한 달도 안 돼서 내려왔어요. 그럼 나머지 시식들이 자산 다 정리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살던 집이라고 왔는데 보겠냐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토지, 농지에서 같이 농사를 지면은 그놈으로 같이 먹으면 이제 늙은 사람과 젊은 세대가 서로 어우러지는 게 있어서 정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 요즘은 사회가 팔가죽 시대로 바꿨잖아요. 이제 직장 따라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보니까. 그런 며느리가 늦게 시집 와서 시부모하고 정이 틈이 있겠냐, 이게 죽을 때쯤 돼서. 그러니까 자식이 필요 없는 세대가 돼버리니까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앞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이전까지는 보통
5에서 11명, 12명까지 낳았어요. 맞죠? 그러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갑자기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하나만 낳자고 딱 줄여버리면은 갑자기 인구가 새로 태어난 자식이 5분의 1로 준다는 거 상식이죠.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줄어들면은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 늙은 부모 모시면 그 자식들이 하면은 세금으로 얼마나 고통받는 걸 이치로 보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근데 인구 늘어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결과는 어때요? 농촌 문 닫게 생겼지요. 이 세상을 어떤 합리적으로 자연의 생리 이치로 보는 거와 한 부분을 단면적으로 끊어서 보는 거와 제가 이게 TV를 봐도 그렇거든요. 방송에서 우리가 건강상식을 얘기하면 다 맞아요. 하나씩 끊어서 보면. 근데 연결하면 안 맞아.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우리 건강은 의학은 엄청 발전했는데 갈수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자연의 생리이치법은 철저하게 원인 결과법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 인간끼리도 사람이 살면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믿음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과 신뢰 없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키워봐요. 믿음과 신뢰.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려고 하면은 부부를 믿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되고 또 친구 간에 뭐를 사업하려면 친구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켜지려고 하면은 의리가 없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갈수록 그러잖아요. 의리와 도덕이 사라져요. 의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공사의 구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당신이라면 믿겠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불신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나부터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면 의리도 있고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이거 지켜지는데 의리도 없고 도덕도 안 지키는 사회에서 그게 지켜지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답답한 걸 원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에도 상도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에? 맞지요? 상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식품을 좀 싸게 먹고 싶어. 그럼 본사에 와서 여기 와서 할인을 해줘라. 만약에 10%라도 할인해주면 대리점이 운영이 될까요? 대리점 뭐하러 가요? 본사에 와서 싸게 사갖고 말지. 그래서 어떠한 게도 본사에서는 할인을 안 해주는 게 상도를 지키는 거예요. 할인을 안 해주는 자체가. 그러면 이걸 본사만 지켜야 될까요? 대리점도 같이 지켜야 될까요? 정답은 같이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대리점이에요. 맞죠? 앞으로 할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대리점이에요. 근데 이제 부득이 어쩌다 한 명씩,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게 칼 같아도 그렇고 조금 인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있다 보면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편리를 봐주면 자기만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냐고 얘기해요. 맞죠? 저기서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달라. 또 야근께 먹는 사람들은 그냥 요령만 부려서 세상은 내가 요령을 부리면 상대도 요령을 부려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한테서 배반 느끼는 게 제가 옛날 강의 보면 간이 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대리점 운영하면서 참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식품도 저렴하게 주고 때로는 그냥도 주고 어떻게든지 나사라 하고 서열도 해주게 해서 고쳐놨는데
이놈이 배반해가지고 고발한다, 협박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간이 녹는 것 같죠? 근데 꼭 이렇게 배반할 사람을 제가 해주는 얘기였죠. 어떤 사람 피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들은 거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내 병만 나서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 절대 그 고발 협박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두 번째, 이게 불법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나는 절대 고발 안 한다. 이 용어가 나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피하라 이래버리죠. 이게 내가 상대를 해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용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권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밤의 끝은 어때요? 낮이죠. 낮의 끝은 어때요? 밤이죠. 그러면 밤은 낮을 잉태시키고 낮은 밤을 잉태시킨단 말이에요. 선과 악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선하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죠. 근데 선을 강조하면 그 자체가 악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두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선을 베푸면 악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친구한테고 내가 알뜰하니 좀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해서 힘들게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해요? 100% 그거보다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왕 도와줬으니까 한번 무리해서 한 번 더 도와줘 하고든 도와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때요? 더 큰 거 요구하죠? 그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하다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돌아다니죠. 이게 세상을 욕심의 눈으로, 나의 이익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경주에서 맨 처음에 부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빈 옛날에 한 30년 이상 묵은 그 농장에서 이렇게 자는데 마을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감자 한 포대하고 나무 한 지막으로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엄청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나 따라 아우님 삼자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영세민 해주고 자기가 보증 서가지고 대주된 마을에서 집사서 살아라 해도 내가 팔다리 건강한 사람이 왜 도움받냐.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자기 농사진 거라고 감자 한 포대하고 산에서 이제 나무 같은 거지 뭐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나무하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기 올 때까지 그날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걸로 나누면 감자 한 포대 얼마나 가까요 돈으로 나무 한 집 얼마 가요. 그거 받고 추석 때 30만 원 제사 지내라고 돌아가시고 나서요. 구정 때 30만 원 1년에 60만 원씩 그 10년을 줬어요. 여기 올 때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상대한테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아무 바람이 없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은인인 거예요. 맞죠? 이런 사람이 남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이유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유 없는 도움을 줬으면 그걸 평생 은인으로 살아야만이 우리 인간끼리 정의라고 하는 거, 의리라고 하는 거, 이걸 지킬 수가 있는데 보통 이익 기준으로 살면 어때요? 한 번 주면 더 큰 걸 원하고 또 그걸 주면 더 큰 걸 원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이 붙여서 못 주면 이제 안 준다고 돌아서 서운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서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살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남한테 선을 강조하고 도와줘도 내 노력한 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건 선이다. 근데 남한테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뜯어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건 대부분 사기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연의 생리 법칙이 우리는 인간끼리는 더불어서 서로 뜯어먹고 사는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걸 이렇게 두고 보면서 우리 건강하고도 참 직결돼 있어요. 사람이 한 생명이 사는 이치나 동물이 사는 이치나 식물이 사는 이치나
생리치료 보면 모든 게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인간끼리는 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배반감을 느끼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인성이 제가 파괴된다. 제가 보는 걸 그렇게 보거든요. 인성 자체가 파괴되고, 어찌 보면 나같이 이렇게 굴둥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핸드폰 없이 산다고 하면은 골동품 맞지요? 아예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리움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가족한테로 얘기하면 그러거든. 세상은 나의 이익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합리적으로 봐라. 옳고 그름에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처사가 맞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룰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든데, 세상은 내가 3권에 써놓은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내일 속에 지금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현재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한 행동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현재 내 주변 환경이다. 상대는 나를 위해서 절대 바뀌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다. 그러면 내가 바뀐다고 하는 걸 뭐를 바뀌어야 되느냐? 사물을 합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상대가 바뀌어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면 상대는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원인 결과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가 미운 행동을 하고, 상대가 나를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싫은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거지,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욕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원인 결과법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겪으면서 저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환자가 소중하냐? 환자 10명보다 저는 대리점장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 그냥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 어차피 내가 모든 사람 구할 수 없어요. 내 공부를 오랫동안 전파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편안해야 되고, 나는 어떤 환자가 와도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물건을 좀 싸게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대리점장 먹고 살라고 한다. 식품은 여기서 몰래 싸게 가져가고 사열은 거기 가서 받으려고 하면 대리점장이 참 되게 반가워하겠다. 말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솔직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대리점은 당연히 이걸 위해서 이득을 남기자고 하는 거지 선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그 대가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맞죠? 이게 사람끼리 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들 이렇게 들리고 그러면 속으로 화가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책을 안 대필려고 하면 절대 직접 사회를 해주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만 서로 하게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냐. 병이 내가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이 방법으로 치료 가능성이 없는데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치료 가능성이 없는데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어리석은 거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기간을 정해줍니다. 짧으면 2달, 길으면 6개월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2달에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방법 찾아야 된다. 왜 6개월이고 빨라야 이 기간을 이렇게 잡아주냐면 내 몸의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로 바뀌려고 하면
45일에서 약 80일 걸린다고 써놨죠. 80일이면 어때요? 약 3개월이죠. 근데 3개월이 딱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그 순간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오염돼서 오는,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나 심부전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강산해독제 생근원 먹고 피 맑아지고 8번 한두 번 딱 건드려주면 금방 바뀌는 사람들은 그냥 한두 번에도 바뀌어요. 지난번 모임하고도 우스갯소리 한번 그러잖아요. 내 생에 개는 처음 봐줬어요. 여기 강사교육만, 이제 교육만 받고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개를 먹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먹이면 어때요? 그 자식만큼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치료받으면서 자기 먹는 걸 개한테 똑같이 조금씩 소량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 개가 아주 건강하게 잘 컸는데, 누가 건강식품 좋은 거 나왔다고 개한테 먹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먹고 순간적으로 급성 심부전증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울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신천 생리학에 대해서 믿음이 진실하길래 와서 부탁을 하길래, 그럼 강아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털을 홀딱 깎여갖고 안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먹이고 8번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길래 사인펜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자고 그려주는데, 가서 먹이고 한번 짝 뺐더니 숙변을 딱 보더니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빠르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피가 맑아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증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로 바뀌어야 치료 변화가 일어날 게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2개월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주고, 요때까지 해도 그 치료 변화가 안 일어나면 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단안을 딱 교통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어때요? 환자 입장에서 누구나 자기 병이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하기 쉽게 하라고 제가 밤낮 뭔 얘기해줘요. 사혈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시키죠? 정상이 아닌 거 100가지 200가지 노트에 다 적어라. 맞죠? 그래놓고 속옷만 입고 앞뒤 사진 찍어놔라. 왜냐? 현재 상태를 기록에 남겨라. 그래놓고 3개월에 한 번씩 그걸 읽어봐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면, 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병은 하나씩 끊어 고칠 수가 없다. 신천 생리학을 공부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보면 암 전문은 그러면 암만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병이 아무 병이 없이 암만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상이요. 암이 올라가면 맨 먼저 신장 기능이 먼저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산소 밀도가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이놈이 이제 간의 말충무새 일과를 막아버리면 간이 피를 요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암으로 가는데, 그 이전에 만성 피로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살짝 살이 찌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오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에서 암으로 오든가 당뇨에서 암이 와요. 이 말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이 앞에 작은 병들이 원인 제공으로 악화된 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암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 앞 단계의 질병이 어때요? 다 치료가 돼야 되겠죠. 이 앞에 작은 병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악화된 게 암이기 때문에,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려고 하면 이 앞에 전 단계들이 다 치료가 되고 암이 치료되는 거지, 나는 암만 끊어서, 고혈압만 끊어서, 당뇨만 끊어서, 고지혈증만 끊어서는 완치라고 하는 병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타나려고 하면 적은 병부터 치료가 되니까 정상이 아닌 거를 다 적어놓고 3개월에 한 번씩 읽어봐라. 정상이 아닌 읽어봐서 치료가 된 건 것이고, 미처 생각 못하건 진짜 적어놓고, 사진은 3개월마다 계속 찍어서 보면 몸이 변하면 사진상에 나타나거든요. 본인 증세를도 알 수가 있고. 근데 가끔 엉뚱한 소리하고 시비를 걸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 사기꾼인 줄 아는데 나 따로 치료해달라고 하면 옛날에 치료해줄 적에 내가 치료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은 치료해줬을 겁니다. 나는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왜냐? 그거 고쳐주면 또 도둑질하고 강도하라고? 사람 천성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경주에서 그랬잖아요. 깡패가 나를 와서 지가 경주에서 유명하다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경주 나올 수 있나 보라고 협박했다고 그래요.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거지.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정을 줘도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정을 줘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선으로 베푼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상대를 돕기 위해서 베푸려는데 그놈이 배반할 때 그 느끼는 정신적 상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주 큽니다. 오직 하면 제가 산속에서 아예 바깥 세상을 그리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겠어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제가 옛날에 환자 치료할 때. 내가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한 번도 내가 좋은 걸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자식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그놈을 못 낳고서 오만 대 다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와서 자식이 간질병이 나섰으면 평생 은인으로 여겨야죠. 근데 지 동생이 나를 고발했는데도 돈 우려먹으라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요. 형이 말릴 수 있는데도. 그러더니 4, 5년 지나니까 그놈 지 엄마가 아프다고 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면전이 대놓고 나한테 이런 말 할 마음이 우러나더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전 그렇게 인성이 안 된 사람들 도와주라 소리 안 합니다. 도움을 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그 후유증이 남지 않지. 도둑놈 사기꾼한테 도움 주면 여러분들 TV 보면 어때요? TV 봐도 내가 그런 거 느껴져요. 참 친구 같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한 번 도움받고 두 번 세움받는데 노름하고 못된 짓 하는데요. 또 노름하죠. 돈 나올 때 꼭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여갖고 정화조에다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갖다 담궈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게 많이 배운 게 삶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게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우리 인생은 인성이 결정해요. 인성.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나의 이득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마음 먹은 일,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이게 제3의 눈으로, 제3자 입장으로 바라봐서 합리적으로 옳은 일이냐.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싶고. 제가 경주에서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농사 지으면 내가 항상 1등이 돼요. 지금도 농사 잘 져놨어요. 하우스에다가 오이 농사 져서 오이도 좀, 누렁열리도 실컷 따먹고, 고추도 지금 따먹고 있고, 감자도 잘 돼 있고, 토마토, 내기도, 한기도 지금 더 커 있어요. 근데 시골도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걸음 이렇게 많이 넣으면 걸음탈 나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저는. 근데 보통 시골 사람들이 걸음을 주라고 하는 양의 한 3배쯤은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걸음탈이 나야 돼요. 근데 오히려 농사는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냐고 하면은 TV가 완전 발효된 거. 완전 숙성이 돼서 가스가 다 빠져나간 건 흙에다 섞어서 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
발효가 끝나지 않은 건 다시 재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난 건 뿌리에 담그면 뿌리가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 TV를 많이 써도 완전 발효가 숙성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게 우리 인체의 건강과 논리가 같을까요? 여러분 다를까요? 같아요. 내가 모든 물질이 변하려고 하면 산의 화학 반응이죠. 미생물이 화학 반응을 시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 적에는 뭐가 나요? 반드시 질소가스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 질소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다 그러죠. 산은 녹이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식물이라고 우리 동물하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유전자가 50%가 섞여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히잖아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어때요? 아주 초창기 책을 쓸 때부터 식물, 동물, 미생물, 우리 인간이 조상이 같기 때문에 모든 생명 이치가 동일하다고 아주 단정을 해버렸는데 처음에 그 얘기할 적에는 모두가 황당했지만 지금 들으면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요즘도 제가 TV 보다 보면 80일이면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하는 얘기를 저놈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서 하는 얘기인가? 한번 내 얘기를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써먹는 얘기인가? 나도 신기하다고 하는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내 얘기를 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혔는지는. 그러면 이 속에서 식물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어야 산다는 거 어때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율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뭐냐? 사회를 자기 건강을 회복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안 들이고 사회를 끝내고 싶어요. 맞죠? 돈을 적게 들이고요. 그러면 안 먹고 먹었다고 하고 한 달 먹을 걸 두 달, 석 달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대가 치르거든요. 이게 총량제예요. 무슨 얘기냐? 내 몸에서 어혈이든 생혈이든 500g을 뺐으면 500g의 생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충을 안 해주면 반드시 그 대가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빼기는 많이 빼고 넣어주는 건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면 철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알죠? 경사진 때 못 들어가고 몸이 붓는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장마철에 비유되죠. 밭에다 거름 둘 때 거름을 안 넣고 비료만 줘서 농사 져봐라. 비 와서 며칠 지지라면 녹아도 주지 않죠. 피부가 녹는다고 하는 건 우리 몸은 피부가 벗겨지면 노란 진물이 나오고 수포가 생기고 하는 거는 몸에 영양분이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이 대가를 안 치르고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한번 우리 인체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부정할 수 없지요. 근데 간세포 조직이 다르고 폐세포 조직이 다르고 신경선, 뇌 모든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 이것도 100%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 장기 세포가 먹고 소화시킬 때마다 성분이 바뀌면 그 바뀐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이 그 다음 장기 집단을 이루고 산다. 이게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맞죠? 근데 첫 단추에 먹이를 안 넣어주면 먹지 못하면 배설물도 안 나온다. 맞죠? 그래서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적에 부항 들어서 영양이 부족하면 어때요? 처음에 배가 먼저 나오죠. 옛날에 못 먹는 배가 볼록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몸이 팅팅 부서요. 이걸 부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양분이 이게 부족하면 먹고 싸고 하는 이 신진대사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몸의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농도를 물기에 희석하기 위한 게 부종이고 강산에 의해서 녹아버리면 피부에 진물이 난단 말이에요. 산이 또 세포를 자극을 하면 그래서 영양분이 이렇게 부족하면 맨 먼저 발등 먼저 간질간질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따끔따끔해요. 그러면 이제 산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어때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산의 화학 반응으로 응고되죠. 그나마 있는 영양분이. 그러면 이제 피가 못 돌면 근육이 경직돼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 근육통이 옵니다. 이제 이때 더 지나가 버리면 어때요? 이제 산통이 와요. 그럼 산통은 안 움직여도 통증이 오는 게 산통이다. 그래서 강산이 되면 그게 암의 원인 물질이다. 그래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논리를 알면은 제가 밭에다 퇴비를 양질의 퇴비를 많이 넣는 거가 여러분들이 뱃속에 아랫배가 냉해서
식중독균만 많다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 저한테 이 얘기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2번, 3번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저음질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아랫배가 냉하면 냉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게 뭐냐? 유해균과 식중독균이. 그럼 식중독균은 뭐냐?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을 배설하는 걸 식중독균이다. 유산균, 유익균은 뭐냐?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공한다. 이 말이 엄청 무서운 소리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을 못 살고 식중독균만 버글거리면 내가 아무리 양질의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먹고 싸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아끼고 밥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피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인체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기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혈액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이건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분리에 들어가면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본다. 맞죠? 우리 세포도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 피가 섞여드는 대로 통로고, 소변에 해당하는 건 림파고, 땀구멍 그쪽으로 내는 게 소변통로다. 이게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인체 생리 구조를. 그러면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고 우리 인체 생명체들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은 내 몸에서 300g을 뺐으면 300g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고 500g을 뺐으면 500g 뺀 만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어혈이 안 나와서 너무 적게 뺄 때는 식품의 양을 조금 줄여도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때는 조금 줄여도 됩니다. 단 청명이는 줄이면 안 돼요. 이건 노구라고 먹는 거니까. 그렇지만 영양보충 차원에서 먹는 진액은 조금 줄여도 돼요. 철분형이나 이건 조금 줄여도 돼요. 근데 어혈이 내가 빼고 싶은 대로 충분히 나온다. 이때는 피해도 이건 안 넣어주면 반드시 백과 치료예요. 그래서 헤모그로빈 수치를 기준해 주면 10까지만 유지되면 별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7, 8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위험수이고 심하게 떨어지면 4까지 떨어져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쎄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안 드시는 데가 없고 이제 산통이 와서 영양 부족가 옛날에 부항될 때처럼 누르면 한참 있다 올라오고 부종으로 가렵고 이렇게 오는 거는 산도가 높으면 산의 그 화학 반응이 영양물질을 산패로 녹여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피가 안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피가 안 만들어지는 원리를. 인체의 모든 혈액 성분은 그 앞 단계의 세포가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이다. 맞죠? 자,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 못하면 산소 밀도는 어떨까요? 낮아 있죠? 산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러면 산에 녹이고 만들면서 두 가지가 겸해지는 거, 이게 조혈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산도는 왜 높아졌어요? 신장과 간이죠. 그래서 이게 사혈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알면은 좀 부작용을 안 내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마칠 수가 있는데 이런 충분한 이런 교육이 없이 그냥 사회만 하다 보면 무조건 돈만 아끼려고 식품 안 먹고 여러분들은 말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오면은 모든 환자들한테 거의 99%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사혈 FM대로 하려고 하면은 1년에 식품값만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거 각오하고 안 하면 반드시 대가 치른다. 그래, 만약에 이게 안 먹고 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여기서 이걸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이에요. 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피부족에 오는 건 아직까지도. 그래, 나도 이 공부는 꼭 남겨놓고 싶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피가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모르면 절대 몰라요. 제가 이 생도 가끔 사람들 하면 다른 건 다 공개해도 생만큼은 공개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 썩은 피가 정화된다고 하는 걸 피가 어떤 물질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독소를 강산이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면 역으로 그 해독하는 물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도 여기에서 본사에서 내가 죽고 없어도 이 공부를, 이걸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면 여기 직원들이 하나 정도는 비밀을 남기고 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 청명인이나 생만큼은 비밀 딱 지켜서 외부에 유출 안 시키고 이 본사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남겨놓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들은 여기 공개해도 와서 뒤다본 사람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만드는 과정 100% 공개해도 밖에 사람 못합니다. 왜냐? 경제력이 없어서 못한다. 만드는 과정이 인건비나 뭐나 재료비나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도 수지 탄환이 안 맞아서 이거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책임자 맡겨놓으면 책임자가 그렇게 와서 나한테 얘기해. 이거 선생님, 이거 그냥 단속하지 말고 100% 공개할 건데 왜 공개를 안 하냐? 시끄러워져요. 서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달라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이고 중국이고 다른 나라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리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게 서로 신뢰하려고 하면 믿음이 가려면 첫째는 도덕성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의리가 없다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친하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좀 약점이 있어도 친구지간이니까 좀 덮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맞느냐? 요즘 보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 귀해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인이 어른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을 때 자기를 완전히 니꺼 내꺼 안 따지고 한 사람 3명만 만들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의리와 도덕성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지켜질 때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내가 편안함도 생기고 안정도 생기고 사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도리가 되는데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는 데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서두에게 꺼내는 거는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좀 있고 좀 이렇게 답답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주제로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네. 시간 됐다니까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 네. 쉬었다가